자, 이제 A매치 주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뭐 우리나라 대표팀도 뭐 2경기를 치렀고, 어제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리뷰하는 시간도 가졌었는데, A매치 기간이 끝나면,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끝나면 각 클럽 팀의 팬들이 제일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는 이 소식이 부상이거든요. 우리 팀 선수 안 다쳤는지. 네, 그죠? 우리 팀 선수가 얼마나 경기를 뛰었고, 우리 팀 선수가 물론 이제 뭐 포인트를 기록하거나 A매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완전 오케이인데, 이 와중에 부상당한 선수들이 꽤 있어서 이것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번 주말에 바로 경기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번 주말에 노스 런던 더비. 그러니까 좀 네. 그 빅매치들이 어쨌든 좀 있고 북런던 더비가 있기 때문에 네. 아스날 토트넘 팬들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스날의 이제 기둥이죠. 웨데고르 선수가 발목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금 한 3주 정도 네. 뭐 BBC에서 얘기가 나오던데. 사실 이 3주가 물론 긴 기간이긴 하지만 이 부상 장면을 보면 저는 더 길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도 더 심한 부상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미켈 메리노가 어깨 골절로 이미 뭐 아스날로 가자마자 지금 뭐 경기에 뛰지 못하고 있죠. 지금 이제 약간 그 스페인에서 이제 택배 받아서 포장지 뜯는데 뭐야 왜 파손돼 있어? 네, 이거거든요. 박스를 뜯었는데 테이프에 알고 보니까 내용물이 같이 붙어 있었던 거죠. 네. 네, 파손이 일어나서 아니면 수리 중이고. 딱 이런 거지. 처음에 괜찮았어. 그래서 썼는데 뭔가 이제 내가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죠. 부서진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지금 쓰지를 못하는 상황. 네. 라이스는 뭐 지난 브라이튼전에 이제 징계, 퇴장을 당했죠. 퇴장으로 인한 징계가 있죠. 이미 지금 북런던 더비에 출전 못하는 미드필더가 이렇게 2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자원들을 보면 일단 아마 뎁스를 봤을 때 중앙 미드필더가 지금 되게 얇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웨데고르 빠져, 메리노 빠져, 라이스 빠져 이러면 어쨌든 좀 직전감, 물론 이제 메리노는 아직 공식 경기를 뛰지는 않았지만 네. 직전감으로 써야 되는 자원들이 지금 3명이나 빠진 거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뭐 스미스로우는 플럼으로 갔고 뭐 파비웨이라도 떠나고 이러면서 미드필더 뎁스는 좀 얇은 편인데 아마 토마스 파티랑 조르지뉴가 무조건 나와야 되겠죠. 하베르츠가 미드필더로 나올지 톱으로 나올지는 가브리엘 제주스 선수의 이제 최전방에서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아마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하베르츠가 뭐 최전방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파티, 조르지뉴, 하베르츠 중에 누군가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올 시즌에 이 아르테타 감독이 은하네리 선수를 좀 쓸 거란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뭐 여기는 옛날부터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던 선수고 아스날이 이제 신성으로 많이 기대를 받고 있는데 기회는 줄 것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번 경기에서 뭔가 기회를 줄지도 지켜볼 일이고 스켈리 선수도 있고요. 유망주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미드필더로 뛰었던 경험이 있는 화이트, 팀버, 진첸코. 여기서 이제 약간 임시방편으로 올려서 쓸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선수들이 미드필더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뭐 기사에서는 언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데고르 선수의 이탈은 지금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있는 아스날 입장에서 너무 큰 사고고요. 너무 치명적이지. 그리고 칼라피오리 선수도 사실 이탈리아, 프랑스 경기 중에 그 타박을 당하면서 다리 뒤쪽을 부여잡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했었거든요. 근데 막 엄청 뭐 심하고 막 그러지는 않다고. 다행히 지금 봤을 때는 북런던 더비는 그래도 출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른 걸 떠나서 웨데고르의 이탈 상당히 마음 아픈 소식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선수는 사실 장기 부상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좀 어린 선수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하비 엘리엇이 지금 다리 골절을 당했다고. 여전히 잉글랜드 21세 이하 대표팀을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리다는 뜻인데 근데 올 시즌을 많이 기대했던 이유는 프리시즌에 엘리엇이 진짜 잘했거든요. 소보슬라이가 지금 개막 이후에는 계속 선발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엘리엇이 상황에 따라서는 소보슬라이를 대신해서 나와도 절대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었거든요. 그리고 9월부터는 모든 팀들의 일정이 빡빡해지기 때문에 선발로 뛰는 선수들 이외에도 그 로테를 해줘야 돼. 계속 이제 관리를 필요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21세 이하 대표팀에서 후연하던 도중에 다리 골절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뭐 아마 한 6주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말라야 아마 저때일 거예요. 그치, 골절이면 첼시전 10월 20일 날짜가 중요하죠. 10월 20일 이거 너무 이제 엘리엇 선수 입장에서도 프리시즌에 좋았던 흐름이 깨지는 끊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좀 아픈 소식이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웨스트햄의 경우는 이제 필크루크가 아킬레스건 염증으로 인해서 독일과 네덜란드 경기에서는 이제 결장을 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헝가리전은 출전을 했고 60분 뛰면서 한 골까지 득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후에 A매치 일정 소화하다가 이제 여기 염증이 이제 발견이 된 케이스라서 근데 뭐 이쪽은 뭐 심한 타박이나 아니면은 뭐 골절이나 이제 그런 류는 뭐 혹은 이제 허벅지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뭐 좀 회복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필크루크 선수는 그래도 웨스트햄에게 뭔가 결장과 관련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지금 나오는 기사로 봤을 때는 그렇고 리버풀의 이제 엘리엇 그리고 엘리엇은 그나마 뭐 그래도 최근 경기들을 선발로 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대고르는 다르거든요. 진짜 그치. 기둥이에요, 기둥. 맞아요. 팀 리더십에 있어서도 외대고르는 반드시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아스날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타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리가를 좀 보면요. 라민 야말이 그 원래 이제 바이올레이드전 끝나고 나서 약간 좀 불편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뭐 메디컬까지 대표팀에서 받게 했어요. 근데 데라푸엔테 감독은 어쨌든 세르비아전에 야말 선수가 90분 동안 다 뛰기를 좀 원했다고 하고 메디컬을 받게 하는데 실제로 90분 출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스페인 대표팀 쪽 메디컬 테스트에서는 이상 소견은 없다라고 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경기에 나온 거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야말 선수는 굳이 따지면 앞서 언급드린 선수들하고는 약간 궤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면 대표팀 가서 부상당한 게 아니니까. 메디컬 담당자가 야 부상 없다니까 봐봐 하면은 사실 할 말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야말 선수를 굳이 다른 이유는 그 뒤에 스위스전 45분을 또 뛰었고요. 또 한 가지 언급을 좀 드리자면 이 야말 선수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계속 스페인 대표팀에 불려서 거기서 이제 혹사당하고 특히 야말은 너무 어리잖아요. 그쵸, 어리지. 그런데도 아무리 메디컬에 이상이 없었다고 하지만 본인이 뭔가 불편함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이어서 있었던 그 두 경기를 연달아 이렇게 긴 시간 뛰는 그림 자체가 선수 관리 입장에서는 분명 저는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스페인 대표팀이 이게 무슨 단순하게 그냥 공 한번 찾아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이션스리그도 엄연히 공식전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유럽 이제 네이션스 리그를 통해서 그런 월드컵 뭐 진출권이나 뭐 유로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또 기용을 안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는데 이걸 기용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부상이 있어서 차출 아예 안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게 또 네이션스리그가 꼬이면은 그 유로 예선이나 월드컵 예선 이번에는 이제 월드컵 예선이 되겠죠. 월드컵 예선에 그 포트 있죠. 그치. 포트를 가르는 데 있어서 아니면 패자부활전으로 기회를 한 번 더 받는 데 있어서 기회가 한번 사라지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션스리그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대회라서 아마 스페인 입장에서도 좀 야말을 쓰고 싶었겠으나 이게 나중에 야말한테 괜히 이게 혹사나 부담으로 이어질까 봐. 어린 선수가 우리가 더 길게 보고 싶은 선수니까 약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 소식은 언급을 안 드릴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올모랑 레반도프스키도 지금 약간의 불편함들이 좀 있다고 해요. 올모는 이제 타박을 당했습니다. 세르비아전 때. 다행히 이제 스위스전에는 관리 차원에서 결장을 했고 뭐 지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해요. 레반도프스키의 경우도 스코틀랜드전 경기 중에 근육 부상을 호소했고 불편함을 호소했고 예방 차원에서 본인이 이거 안 되겠다. 나 빼달라라고 코칭 스태프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크로아티아전 때는 또 이제 풀타임 소화를 해서 아마 이쪽은 문제가 뭐 크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레반도프스키 인터뷰를 봤거든요. 본인이 앞으로 이제 일정이 빠듯해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근육을 더 소중히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빼달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뭐 필크루크도 나이가 뭐 좀 있는 선수고 하지만 레반도프스키는 진짜 나이가 많은 선수거든요. 사실 진짜 이제 베테랑이죠. 고령이죠, 고령. 그러니까 물론 그 레반도프스키 그 부인도 이제 그 프로 운동선 출신이라서 여기가 서로 그 몸 관리에 있어서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특히 레반도프스키가 몸 관리에 진짜 끝판왕이라는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먹어가는 나이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나보다 2살 형이야. 나 물론 이제 저는 프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말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나보다 2살 형인데 몸 관리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이게 젊은 선수들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레반도프스키가 자기 스스로 그런 어떤 상황 근육에 미리 이제 딱 절제를 해준 거니까. 절제를 했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A매치 기간 동안에 잠깐 부상 소식이 들려온 거는 우려스러우나 레반도프스키가 스스로 잘 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이 아르다 귤러 쪽 얘기가 있고 또 레알 소시에다드는 이 선수도 부상이 너무 많죠. 오야르사발도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소속팀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그 A매치가 피해를 안긴 사례는 오야르사발입니다. 왜냐면 스페인 세르비아 경기 때 발목 부상을 당해서 2경기 이제 최소 2경기 이탈이 예고돼 있다고 하고 여기도 장기 부상이 있었던 케이스라서 반대로 귤러 선수는 종아리 부상을 당해서 이제 경기 막판에 교체아웃을 했는데 마르카 보도에 따르면 아마 여기도 이제 메디컬 테스트나 뭐 의료진이 뭔가 뭔가를 했겠죠. 검사를 했는데 부상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다행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아이슬란드전은 또 출전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야말과 같은 사례처럼 얘도 엄청 어리니까 귤러도 어린데 뭔가 뭐 경기를 뭐 메디컬 쪽에서 분명 더 면밀히 봤겠죠. 뛸 수 있는 상태여서 뛰게 했겠지만 이 자체로 사실 소속팀의 팬들의 입장에서 이게 달갑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귤러도 좀 이런 상황이었다 정도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자이레 메리가 지금 이탈리아전 때 부상이 있어서 약 한 2경기 정도 지금 못 나온다고 하고 그렇죠. 에메리 외에도 이제 같은 중원자원 중에 하나이고 저는 파리의 살상의 에이스라고 생각하는데 비티냐.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경기 중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기 중에 교체아웃이 됐는데 근데 곧바로 대표팀에 하차를 했고 그리고 스코틀랜드전을 아예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 이제 비티냐는 예방 조치로
상대로 미리 이렇게 이탈을 해 대표팀을 이렇게 떠나게 해주는 그런 예방 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여긴 좀 다행이네 그럼. 비티냐는 그래도 경기는 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자이레 메리가 좀 조금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A 매치 기간 중에 이제 차출돼가지고 부상당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 A 매치를 치르는 그 동안에 이 선수도 부상이래요라고 이제 업데이트가 된 선수들이 몇 있거든요. 페르민 로페스가 근육 부상 때문에 스페인 이제 21세 이하 대표팀에서 이제 하차를 했습니다. 부상 발표 시점을 보면 U21 대표팀의 일정을 소화한 다음에 입은 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거의 합류한 직후에 드러났던 소식이라 아마 이것도 그 이전부터 근육 쪽에 부하가 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레알이 지난 시즌 초반에도 레알이 이 부상자 때문에 골머리를 엄청 썼거든요. 그렇죠. 지금 밀리탕 또 이제 근육 부상 있다고. 이 선수도 그러니까 밀리탕도 브라질에 일단 갔어요. 갔는데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바로 허벅지 근육 부상. 그래서 대표팀 제외. 이것도 그래서 물론 이제 비행에 따른 피로가 영향을 미쳤을 정도는 있겠으나 직접적으로 밀리탕 선수가 A매치 일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상이 생겼다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그리고 밀리탕이 최근에 좀 잔부상이 많거든요. 아마 장기 부상이 여파이긴 할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런 이 선수만의 어떤 그 상황들을 흐름들을 봤을 때 이 부상이 오롯이 A매치 탓이라 보기는 힘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따로 좀 업데이트만 해드리는 정도로 좀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추아메니도 이제 왼쪽 발 이제 부상이 발견되면서 대표팀에 이제 하차한 케이스다 보니까 저희가 뭐 앞서 다뤄드렸었던 뭐 이제 A매치 기간 중에 부상을 당한 선수들 그리고 사실 뭐 라민 야말도 저희가 뭐 뒤에 언급해도 이 선수들이랑 좀 비슷한 케이스긴 해요. A매치 때문에 뭔가 부상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긴 힘들지만 어쨌든 그 기간 안에 알고 보니까 약간 뭔가 불편한 게 있었다라는 선수들이 있는 걸로 봐서 이 일정이 워낙 빡빡하잖아요. 요즘 축구가 뭐 A매치 먹기가 따로 있고 뭐 이건 예전부터 있었지만 리그 경기도 그렇고 컵 대회 뛰어야 되고 또 프리시즌에도 이제 옛날과는 좀 다르게 뭐 이런저런 각종 막 투어나 이런 게 훨씬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뭐 클럽 월드컵도 이제 이번에 새로 개편되면서 내년 여름에 하고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의 몸 관리를 그러니까 클럽도 그렇고 국대도 그렇고 과거보다도 훨씬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알아서 체력 관리 잘하고 소속팀 팬들은 지금 9월 A매치 끝났잖아요. 곧 10월입니다. 그치. 10월에 또 해요. 10월에 A매치 또 있어요. 그 11월에 또 합니다. 그래서 9, 10, 11 이게 A매치가 연달아서 있고 어쨌든 이게 또 26년 월드컵이 뭐 진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카타르 월드컵 끝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진짜 2년도 이제 안 남은 거죠. 어떻게 보면 9월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